수능 모의고사 잘 친다고 뭐 수능에서 잘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올 만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게 만약에 잘 안 나왔으면 이게 파운드리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TSMC 옮기고 나서 굉장히 잘 나왔죠.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추격할 만한 추동력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에 뭔가 힘을 하나 더 얹어줄 수 있는 이슈가 불거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내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엑시노스가 퀄컴 스냅드래곤에 앞서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이 벤치마크 관련된 기사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수능으로 치면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를 하나를 설계를 하고 나면 본인들도 이 반도체의 성능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단 말이죠. 퀄컴이나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칩을 설계를 하죠. 그럼 이거를 한번 어디다가 좀 돌려보고 싶은데 그때 이용하는 게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폰 산업이 쭉 발전하면서 테스트했던 결과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평가를 돌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칩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수능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모의고사 잘 친다고 뭐 수능에서 잘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올 만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벤치마크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실사용에서,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에 탑재돼서 나왔을 때 반드시 결과가 좋다,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조차 안 나오고 성능이 좋을 수는 없고요. 이게 잘 나오면 그래도 성능이 좋을 가능성이 많더라.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의 엑시노스 2600, 이게 내년 초에 이제 양산에 돼서 나올 건데 갤럭시 S26에 탑재가 될 거죠. 만약에 탑재가 된다면 그 점수가 일단 싱글코어 기준으로 3309, 멀티코어 기준으로 112566이 나왔거든요. 이 기존의 플래그십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싱글코어 기준으로는 A18 프로 요거 고다음 정도 되고요. 멀티코어 기준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다른 모든 플래그십보다 칩이 좋아요. 성능이 좋게 나왔어요. 이걸 두고 이게 엑시노스가 다른 칩들을 아주 싹 다 압도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실제로 이제 핸드폰에 탑재가 돼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조건은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왔던 엑시노스 2500이나 그 전작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벤치에서부터 말아먹었었거든요.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가 못했던 시리즈들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벤치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거는 시그널이 굉장히 좋기는 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엑시노스 2600이 2나노로 생산되는 첫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앞에 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대량으로 양산되는 첫 제품이라서 이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2나노 양산성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아마 될 겁니다. 사실 테슬라의 이제 AI6를 생산하기로 했죠. 이것도 2나노기 때문에 그럼 이거 삼성전자의 2나노 실력을 이것 자체로 검증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AI6는 빨라야 2027년에 양산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러 가지 검증을 했겠지만 이게 이제 잘 나올 것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했겠지만 실제 그게 칩이 양산이 돼서 필드에서 검증이 될 수 있는 건 2027년이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삼성전자 2나노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있다는 건 좀 무의미하고요. 당장 삼성전자는 지금 SF3를 넘어서 SF2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SF2로 이제 가야 되고 이게 2026년 양산 요 마크를 찍어서 가야 되는데 그 품목이 엑시노스 2600이다. 이게 TSMC만 봐도 사실 2나노는 이제 올해 말 이제 하반기에 양산이 되기 시작해서 2027년, 그러니까 AI6가 나오는 2027년이 되면 A16으로, 그러니까 옹스트롱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2나노는 테슬라가 생산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검증을 받아야 되는 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나노의 성패는 삼성전자의 어떤 비메모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 전체의 어떤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승리 공식은 이랬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가 엑시노스를 설계를 하고요. 그걸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 갤럭시에 탑재를 하면 이거를 이제 연간으로 3천만 대, 4천만 대 이렇게 팔면서 2020년 이전에 굉장히 잘 팔아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 사실 삼성전자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AP를, 그러니까 모바일 AP를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6개쯤 된다고 보면 애플, 퀄컴, 미디어텍, 화웨이, 샤오미,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그걸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지만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진 않죠. 퀄컴이나 미디어텍은 AP를 설계를 하지만 파운드리도 없고 본인들의 스마트폰 브랜드도 없습니다. 화웨이나 샤오미는 설계를 하고 자사 브랜드의 스마트폰이 있지만 파운드리는 없죠. 삼성전자는 이 세 개 다를 가진 유일한 회사죠. 그래서 이게 요즘같이 분업화된 시대에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이것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첫 단추로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2나노에서 엑시노스 2600을 제대로 생산하고 삼성 갤럭시 S26에 첫 번째로 탑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팹리스 고객사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결국에는 2022년도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8 Gen 1 이후에 물량을 이전해버린 거거든요. TSMC로. 8 Gen 1까지를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하다가 이게 도저히 수율이 안 나오고 발열이 너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설계를 거의 바꾸지 않고 이듬해 TSMC로 넘겨버렸거든요. 물론 이름을 이제 8 플러스 Gen 1으로 바꾸긴 했는데 이건 진짜 얼굴에 점 하나 찍은 수준이라서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나왔으면 아 이게 파운드리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 문제였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다음에 이 TSMC 옮기고 나서 굉장히 잘 나왔죠. 발열도 확 줄어들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아 파운드리 문제가 맞았구나 삼성 파운드리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듬해에는 갤럭시 S23의 엑시노스도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이 파운드리에서 생산이 돼서 갤럭시 S26에 탑재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 선순환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PPT를 만드는 동안에 또 괜찮은 뉴스들이 좀 몇 번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는 벤치마크가 잘 나왔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갤럭시에 탑재가 된다라고 확정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매일경제에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기본형하고 슬림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되고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된다. 약간 구분을 한다는 거죠. 제일 위에는 스냅드래곤, 밑에는 이제 엑시노스. 뭐 이게 어딘가 싶지만 저는 어쨌든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올해 초에는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스냅드래곤에 압도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최소 절반 이상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이번에 엑시노스 2600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SoC를 통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10년 뒤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삼성전자의 2나노가 밀리면 이번에도 뭐 제대로 수주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제 앞으로는 선단 공정에 투자하는 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여기 언론에서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25년에 2나노, 27년에 1.4나노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에 투자하고 수주를 제대로 못 짜고 바로 다음 선단 공정에 또 투자하고 또 수주를 못 잡고 이렇게 넘어온 게 지금 수년간 누적돼 왔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올해 2분기에 2.6조 적자, 분기 2.6조 적자입니다.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오면서 계속 수주를 못하니까 감가상각이 계속 쌓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2.6조의 적자가 났는데 만약에 2나노도 투자를 했다가 이번에 수주를 못한다? 그럼 앞으로는 이 적자를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투자를 못합니다. 엑시노스가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점에 지금 테슬라 2나노를 수주한 게 굉장히 미묘하죠. 이게 천우신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았지만 최근에 팹리스 고객사들 사이에서 TSMC의 어떤 가격 폭리 혹은 뭐 스케줄이 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만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거든요. 그 차오르는 시점에 마침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을 했고 그때 마침 버려졌던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에 탑재가 된다. 어떻게 보면 3번 연속으로 어떤 호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야구에서도 아무리 단타라도 안타가 3개 연속 나오면 선두주자가 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도 이번만큼은 득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